만성 외음부 가려움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외음부 가려움증, 만성적인 거죠. 외음부 가려움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34% 정도가 성생활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가려움증 그 자체로도 성생활에 영향을 주지만 가려움증으로 인한 이제 피부 변화가 있죠. 피부 변화가 꽤 세게 올 경우는 창피하라 하죠. 그래서 오르가즘에 있어서 만성 외음부 가려움증이 좀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만성 외음부 가려움증의 원인을 보면은요, 첫째는 경화태선이 있고요. 제일 많습니다. 건선 케이스도 있었고요. 아토피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이제 발견이 못한 케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치료를 보면은요, 건선과 아토피는 전문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경화태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가 꽤 어렵기도 하지만은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외음부 가려움증 환자가 참 많이 오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참 많았죠. 오시는 분들 보면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를 쓰고 많은 병원을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효과가 잠깐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있는 경우가 없었어요. 피부의 병변이 많이 변화가 있는 경우는 미용성형을 고려해서 수술적 치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부 병변의 변화가 적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다른 치료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될까 하고 여러 가지 주사제를 나름대로 써봤어요. 효과가 참 어려웠었는데 최근 몇 개의 케이스에 있어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외음부 가려움증 치료 중에서 이제 경화태선이나 뭐 건선, 아토피 다 알지만 완치가 거의 없는 병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통증을 줄여주는가? 대개 한 80%에서 90% 정도 줄여주면은 환자분들이 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잠자기 전에 살짝 가렵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숙면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어야 할 정도가 80%에서 90%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정도 치료를 목적에 두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주사치료인데요. 저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피부 병변이 없이, 피부 변화가 없이 가려우면 대개 한 1단계 정도 주고요. 피부 변화가 국소적이고 대음순의 늘어짐이 없으면 한 2단계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약간 중등도 정도의 피부 변화가 있는 거죠. 약간 태산화가 있죠.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이제 주름도 지고 그렇지만은 회백색 변화를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이제 진단명은 경화태선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조직검사해서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범위가 미미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검사까지는 시행을 하지 않았고, 물론 하자고 해도요, 초창기에는 이제 거부를 많이 하시죠. 그동안에 이제 제가 주사치료를 여러 가지 믹스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써봤지만은 성공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가지 믹스 방법으로 해서 시행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분은 5월 11일 날 1차적으로 주사를 했어요. 이분은 가려움증이 95% 정도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5월 20일 날 2차 주사를 했는데 본인 말로는 거의 100%가 없어져 가지고 매우 고마워하고 있어요. 이분도 많은 치료를 받아보셨죠. 그래서 너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도 실은 언제 재발하나 하고 궁금해하고 있지만은 한 달째 경과가 100% 호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대 중반의 경화태선의 초기입니다. 피부 병변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런 분이신데 기간도 한 달 반 정도 되셨다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5월 28일 날 처음으로 1차 주사를 했습니다. 주사 치료 후 2일 뒤에 80% 호전되었고 매우 좋아했는데 이후 조금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조금 더 호전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관찰 중에 있습니다.